소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오늘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들의 소들을 모두 살처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한우 농가. 긴급 방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주변에 대한 모든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소가 럼피스킨병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이후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남에서도 9일 만에 럼피스킨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경 10km 구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인접시군의 소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방역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소는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가지고 대상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전남도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어떤 시군이든지 다 철저히 바로 방역 조치를 철저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 위주로 농장 주변을 특히 방역을 좀 잘 해주시고 무안군을 포함해 인접한 10개 시군을 감염 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 29만 마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12명 전원은 혁신위 구성 이후 첫 공식 대회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호남 출신 이 위원장은 앞서 혁신위원장 취임과 함께 혁신위 활동의 시작을 5.18 묘지 참배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31일 폐막을 앞둔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누적 관람객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관람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던 정원박람회의 누적 관람객 수가 폐막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 규모도 지난 7월 당초 목표로 했던 253억 원을 조기 달성한 뒤 현재까지 43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를 위한 상점, 쓰레기 없는 가게인 제로 웨이스트를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포장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상점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광주시 산수동의 한 카페. 이 카페에선 일회용 용기에 음료를 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텀블러를 사용해야 하는 건데 텀블러가 없는 경우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저희 가게에 온 것만으로도 그 플라스틱 빨대 대신 유리 빨대를 쓰고 나도 모르게 환경보호에 동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버리기 번거로운 폐 건전지와 각종 플라스틱 등도 대신 수거해 재활용단체에 전달합니다. 나무 대신 섬유질이 많은 코끼리 변으로 만든 공책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일이잖아요. 텀블러 하나 들고 오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제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좋아서.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만큼만 담아갈 수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재활용된 빈 병에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일정량 담으면 무게에 따라 가격이 측정됩니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말이면 100명이 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체험 인증용으로 또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필 스테이션 많이 활용하러 오십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환경을 위해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오늘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경험으로 새 길을 열다를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갖고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과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전남지방 우정청장 등을 역임한 김 전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겨울철새 흙두루미 무리가 1년 만에 다시 순천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2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던 흙두루미 무리 360마리가 오늘 순천만 인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흙두루미 무리는 지난 3월 순천만을 떠나 북상한 뒤 중국 송화강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습지대 등에서 서식하다 겨울철이 다가오자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의 겨울철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신안산 햇김 위판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일명 곱창김으로 불리는 조생종 품종의 잇바디 돌김 약 8톤 물량이 앞해읍 위판장에서 처음으로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지역은 청정갯벌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김발을 햇빛에 노출하는 전통 방식의 지주식김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인 해남 미남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남의 맛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미남축제에서는 국내 최대 농어업군인 해남의 농수산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난중일기 속 이순신 밥상 20종과 사찰 음식, 종가밥상, 마을 음식 등 해남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이야기가 담긴 음식 100선이 주재관을 통해 공개됩니다. 회식 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보고를 지시한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오늘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 징계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남 지역 공공 민간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약 2달 동안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시설물 등 4,100여 곳에 대해 위험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관리 실태와 축대, 옹벽 등의 붕괴 위험, 상수도 동파 대비를 위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순과 담양 23도, 광주 22도 등 20도에서 23도 사이를 기록했지만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컸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1도, 나주 7도 등 7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